네, 오늘 시사와이드에서는 국내 자살 현황과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영 캐스터 정남일 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가 자살인데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예방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전세영 캐스터,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우선 자살 예방 백서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과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서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첫 해인 2020년 자살 현황을 담고 있는데요. 2020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3,195명으로 전년 대비 4.4% 소폭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고요. 여성 자살 비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전년 대비 연령별 자살률 증감 추이를 보면 20대 여성이 16.5%나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이렇게 10대에서 30대, 그리고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청소년기에는 학업에 대한 고민이나 또 진로, 또 또래 관계, 또 가족 문제,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기에는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실업 문제로 이어지는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또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은 주로 숙박 음식점이나 예술, 스포츠 요가 관련 산업과 서비스 판매직에 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종사상 지위로도 임시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압박감이 또 심하거나 심리 정서적 위기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의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 실제 통계 수치로도 좀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정신적 문제나 정신과적 문제가 38.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경제생활 문제가 25.4%, 육체적 질병 문제가 17%를 차지했고요. 이 외에는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 또 남녀 문제, 사별 문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럼 광주 전남 지역의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2020년 지역별로 많이 증가한 자살 동기 현황입니다. 광주는 경제생활 문제가 무려 41.9%나 증가했고요. 전남은 남녀 문제가 133.3%, 또 직장이나 업무 사계 문제가 120%, 사별 문제가 66.7% 등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살 동기 현황 자체가 이 전체적으로 증가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막막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 간의 문제나 데이트 폭력은 물론이고 또 갑질 문화 등 직장에서 겪는 업무상 스트레스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남은 특히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별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그만큼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혼자 남겨졌다는 고독감을 견디다 못해서 위험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치료 방법 중에 그 단주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과 아픔을 잘 이겨낸 분들이 치료자가 되어서 경험을 나누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모임이 좀 활성화되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유족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또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홍보를 매스컴을 통해서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 안에서의 전문기관의 역할이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전세영 캐스터가 실제 전문기관 한 곳을 방문했다고요?
네, 광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난 2012년에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 자살예방센터도 부설로 운영 중인데요. 광주 자살예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일선 현장에 어려움은 없는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통계가 발표되지만 그중 가장 가슴 아픈 통계는 자살률에 관한 통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자살 예방백서 자료를 보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연령대별 자살률을 자세히 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8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감률은 30대 이하는 모두 증가했고 특히 20대 증감률이 12.8%로 높았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 자살 사망률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만 19세부터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고독이었고요. 직장 문제, 가족 갈등, 성적 진학 문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광역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2019년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중앙에서 시범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자살 유족이 일반군에 비해서 자살의 위험성이 25배가 높습니다. 유족을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인 경제적인 지원까지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살 시도자 또한 일반군에 비해서 자살 위험성이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강주는 특징적인 게 24시간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 상담 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1577-0199라는 전화인데 새벽이든 야간이든 대면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지난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국회 자살예방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연간 242조 원의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415억 원으로 겨우 0.017%에 그쳤습니다. 인력 문제도 심각했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 예방 사업 담당 정규직 지자체 공무원은 1.48명에 불과했고요. 자살 예방센터 평균 근속 기간도 2019년 약 37개월에서 2020년에는 약 30개월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결과적으로는 뭐 예산 배정하고 조직 구축하고 또 조례도 만들고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결과적으로는 리더의 관심과 어떤 추진력 그리고 책임감 이게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체 장분들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그 생명 존중 문화 형성을 위해서 또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보면 이건 국가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자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던 나라가 일본과 핀란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일본과 핀란드가 지금 현재는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자살률이. 국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실 자살률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중앙의 관심 그리고 지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시인 거죠. 지자체 노력이나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의미가 없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시점에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소중한 생명의 극단적 선택을 막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이 예방 시스템은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조사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올해 3월에 진행했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울 위험군은 18.5%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비율도 11.5%로 코로나 이전인 4.6%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여전히 뭐 이런 우울증이나 치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네. 많으시잖아요. 이런 인식을 바꾸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리 사회의 우울증이나 정신과적인 문제는 누구나 갖고 있는데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쉽게 상담기관이나 정신과 치료를 멀리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기관을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은 외부와 단절을 하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와 또 주변인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또 전문가의 손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또 매스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활동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느 한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자살 예방을 위해선 주변의 관심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관심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자살 징후를 파악하는 게 정말 네, 중요하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자살 징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살 징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살을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징후를 나타내는데 주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서 개입을 못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농담식으로라도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안 만나던 사람들을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거나 또는 자기가 정말 아끼는 물건들을 준다든지 또 주변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또 식사를 많이 하거나 아주 급격하게 식사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상하게 평상시와 다르게 평온하게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한 이제 인터넷 검색 기록 이런 데다 자살이라든지 검색어를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조금만 관심을 두면 이런 징후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돕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이제 주변인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인이기 때문에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변인이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보면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연결해 주는 것도 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24시간 대면으로 하면 우리가 좀 불편한데 익명성으로 하게 되면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통화의 전화로도 생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기관에게 연계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정신건강상담전화라고 있습니다. 157-0199가 있고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국번 없이 1393 이렇게 하면 전국으로 연결되는 망입니다. 그러면 강주에서 전화를 하면 강주 지역에 있는 자살예방상담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경우에는 1388로 전화를 많이 하고 있고 또 24시간 상담 보고가 가능한 여성 긴급전화 1366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는 24시간 전문가의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홍보하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번은 광주에서 연락했을 때 광주 지역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유례 없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모두가 주변에 좀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고 또 보살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